그 다음에 방언을 청산하는 각성하는 것은 대학 강의에 대한 새로운 개혁안을 지금 이야기 나온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대학 강의의 방법은 내력을 간단하게 간추리고 쉽게 말해보기를 한다. 방법을 뭐 문장이 이상하네 이런 거 다 고쳐야 돼요. 한때 대단한 위세를 떨치는 풀러주기 강의가 흥미거리를 내놓고 청중을 모으고자 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문장이 참 이상하네요. 이건 다 고쳐야 돼요. 요건데 이 풀러주기 강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와 정반대로 좋은 강의를 하는 거로 나가려는 얘기입니다. 기이하고 흥미로운 일화로 관심을 끌면서 차츰 방향을 돌려 강의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자 한다. 예, 이 이야기에 내 서술 방법이 에요 기이한 이야기 하다가 좋은 이야기 하겠다 이거예요. 불러주기 강의는 교수가 노트에 적어온 것을 불러주면 학생이 받아 쓰는 겁니다. 내가 학생 때는 강의는 의뢰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고 매우 지겨웠어요. 최악의 강의는 뭐냐? 이광수 소설 줄거리를 적어와서 불러줘요. 소설 읽으란 말은 절대 없어요. 읽어보면 선생님이 강의 못하니까. 무정도 끝나지 않고 끝났어요. 받아 적어요. 강의라는 것이 따분하고 지속되는 노동이고 깨우쳐져만을 기대하는 거 없었습니다. 대학이 간판을 따로 다니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왜 생겼느냐? 예, 불러주기 강의는 독일에서 포레중겐에서 생겼어요. 포는 앞이라고 레중겐 읽는다면 교수가 써온 것을 앞에서 읽어요. 근데 이것이 베를린 대학에서 모형을 보이는 근대 대학의 강의 방법으로 등장했어요. 중세는 어디 있으나 강의가 뭐냐? 경전을 주의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사서상경 주의하는 게 공부였고 불경도 주의하는 게 공부였죠. 그것도 성경 주의하고 이게 공부였어요. 그러다가 근대 교수는 자기가 자기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어요. 아카데미시의 프라이하이트,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유라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조례를 갖추어 적은 글을 강의 시간에 읽어야 할 수 있고 읽어야 됐습니다. 그래야 교수다웠어요. 거기 조건이 붙여요. 같은 강의를 2번 하면 안 됐어요. 그리고 강의를 공개해서 누구나 들을 수 있게 했어요. 학생은 수강의 의미가 없어요. 학생은 뭐냐? 세미나, 연구 발표를 몇 개 해야 되냐? 1하급 세미나, 중급 세미나, 고급 세미나를 행하는 것으로 학점을 따느냐 안 따느냐지 강의는 들어야 될 의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나쁜 점은 강의는 하면 실문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 나갔어요. 그리고 강의를 열심히 하고 출판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보시는 출판물은 수강자들이 받아 쓰는 말을 모아서 연결시켰어요. 해겔의 역사 철학 그래가지고 냈는데 여러 사람이 강의 노트를 했어요. 육군 대위 누가 필기한 게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육군 현역 군인이 와서 들으면서 필기를 열심히 해서 학생 아니죠. 그래서 나타난 새로운 학문의 저수가 해겔의 역사 철학, 미학 강의, 역사 강의, 소술의 일반 언어 강의. 소술이라는 스위스 제네바 대학에서 했는 강의입니다. 대개 사후 출판이요. 같은 것들을 한창 시절에 유럽이 탁월한 창조의 역량을 이루어할 것을 입증해주고 높이 평가됩니다. 20세기, 19세기 후반부터 19세기부터 20세기 전반기까지, 20세기 초까지 전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1900년 전후 한 몇십 년간이 유럽 학문의 전성시대입니다. 그때 이런 강의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유럽 사람들 이런 강의 안 합니다. 미천이 없고 새로운 연구가 없어요. 그냥 어물쩡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은 유럽의 모형에 따라 근대 대학을 만들고 우리와 일본의 큰 차이는 뭐냐? 우리는 가서 박사를 받아오면 심사를 해서 교수를 시킬까 말까요. 일본에는 먼저 교수를 자리를 주고 나라에 돈을 주어서 2, 3년 유럽어를 시켰어요. 필요한 거 공부해오라. 학교할 필요 없어요. 자유롭게 공부해오라.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알짜만 섭취해봐요. 자리는 보장되어 있어요. 박사를 따기 위해서 별로 시원사는 거, 궁벽진 거, 이상한 거 논문 쓸 필요 없고 교수한테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 없었어요. 근데 회원 중에 하나가 불러주는 거 받아쓰기야. 유럽 대학에 가니까 강의를 불러주기로 해요. 강의는 저렇게 하는구나. 나도 불러준다. 근데 돌아왔는데 유럽 그때 교수들은 새로 쓴 것을 불러주고 같은 거 두 번 불러주는데 일본 교수는 그런 실력이 없었어요. 거기에서 자기가 받아준 것을 일본말로 고쳐가지고 그냥 불러준 거예요. 매년 같은 거 또 불러줘요. 거기서부터 불러주기 강의의 비극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강의는 불러주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유럽에서 받아온 방식인데 같은 거 계속하고 자기 이야기를 불러줘야 되는데 남의 이야기 불러줘요. 우리 광복후에 대학이 갑자기 생겨서 교수난이 심해졌어요. 전통학무 대가들이 여기저기 있었으나 학명 미달이라는 이유로 교수 자리에 못 서고 이거 굉장히 통탄 아이들입니다. 전통학문을 한 사람은 대학 교수에 자격이 없어요. 그중에 몇몇 사람들은 대학 교원 자격 금죽이라는 제도를 거쳐서 교수 자격을 얻어서 조단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임창순 선생은 교원 자격 금죽을 거친 사람입니다. 일제 때 대학 졸업생 물론이고 전문학교 졸업생까지도 교수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강의할 사람들은 강의 못하게 하고 엉터리를 대량 교단에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강의를 해야 되는데 불러주게 해야 될 거요. 뭘 불러주느냐? 일제시대 자기가 받아 쓴 거 그거 번역해서 불러줘요. 일본 교수는 유럽에서 받아 쓴 거 번역해서 불러줬고 이때 일본 사람한테 일본 교수들이 불러준 거 받아 쓴 거 그거 번역해서 불러줬어요. 그래서 불러주기 강의를 계속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국학에 속하는 거는 일본 교수들한테 배워서 받아 쓴 게 없으니까 불러줄 거리가 없으니 거의 강의를 못했어요. 대부분 휴강이었어요. 그래도 불러주기를 해야 된다고 하면 성의 있게 준비하는 사람은 이광수를 줄거리를 불러줘가지고 와서 불러줬어요. 부지런히 받았으면 또 다음 시간에 부지런히 받았어요. 한 학기 뭐 휴강도 많이 했고 한 강의 한 절반은 휴강하고 절반 했는데 무정도 반도 못했어요. 읽어보라는 이야기는 전혀 없어. 기가 막히죠. 일본인 교수가 불러준 걸 우리말로 교수를 붙이니 어떻게 되느냐. 일본책 낱장 뜯은 것을 주워서 불러주다가 바람이 휙 날려가지고 날려가는 이 탄론한 게 있는데 이 유명한 교수가 뭐냐면 이상백 교수입니다. 서울대학 사회학과에서 이상백 교수가 강의하는데 어느 날 바람이 휙 불려가지고 날아갔는데 보니까 일본책 낱장이 날아갔어요. 번역해오지도 않아요. 즉석에서 번역해서 즉석에서 번역해서 불러줬어요. 자, 이런 강의가 어떻게 해서 꺼졌느냐. 이런 불러주기 강의할 때는 받아쓰는 게 힘들고 진도가 나가지 않았어요. 휴강까지 겹쳐서 한 학기 강의가 얼마 되냐어요. 내용은 다 전부한 지식이고 연구하는 거리가 멀고 학문 발전을 줘야 했습니다. 휴강하면 하지 않고 책을 읽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책을 읽을 만한 책이 별반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서양문학 작품의 번역이 일본어를 통해서 중역된 건 몇 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불문과를 가지 않고서는 서양문학 작품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내보다 1년 위인 황동규 시인 있죠? 어디 썼어요. 서양문학 작품 번역이 지금의 10분의 1만 나와 있어도 자기는 국문과를 갔을 것이다. 그거 읽으려고 영문과에 갔다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을 거예요. 영문과에 가서 뭐 읽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소설하고 프랑스 시를 읽었다. 러시아 소설도 나도 영어로 읽었지만은 프랑스 시를 영어로 읽어서 말이 되느냐고 그랬어요. 그거 읽으려고 영문과, 불문과 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말로 된 책이 없었어요. 근데 나이 좀 든 사람은 일본 책 읽는데 일본문 못 읽는 세대는 읽을 책이 없는 거예요. 읽을 책이. 그래서 서양말을 공부하지 않으면 읽을 책 없어요.
우리 연배의 국문과 교수들이 대단히 미안하지만 우리 연배 국문과 교수 왜 그렇게 정신적으로 빈곤한가? 읽을 책이 하나도 없어. 일본어 책을 읽은 것을 비난하지만 일본어를 못 읽게 되면서 인해서 독서량이 확 줄어들고 읽을 게 없었어요. 지금은 번역서가 많이 나왔는데 물론 엉터리 번역이 문제죠. 엉터리 번역이 문제고 우리 때는 영어나 불어나 독어 같은 서양말을 지가 공부하지 않고는 읽을 책이 없기 때문에 그걸 공부해서 어거지로 읽었는데 지금은 영어는 토플 시험 칠 때나 공부하고 전부 책은 번역서 읽어요. 이건 도대체 무슨 꼴이에요? 예. 번역을 참고로 하고 속독용으로 쓰고, 예. 속독용으로 쓰고 제대로 의미하려면 원문을 읽어야 돼요. 그건 지나간 이야기고 받아쓰기 방법의 강의가 왜 없어졌느냐? 복사기가 출연해서 없었어요. 복사기는 언제 출연했냐면 내가 68년에 계명대학 갔는데 그 무렵 67년 그 무렵에 복사기가 출연했어요. 처음에 복사기는 이 청사진처럼 해서 막 냄새가 나고 그랬어요. 복사기가 출연함으로 인해서 그전에는 시험 보려면 노트를 읽어 공부해야 되는데 나머지 노트를 빌려주려고 그래요. 빌려줘도 소용없어요. 지가 베껴야 되니까. 복사기가 없던 세상을 상상은 못 하잖아요. 복사기가 출연하자 빌려서 복사하면 돼요. 작년에 받아 쓴 거 갖다 복사해야 돼요. 심지어 선하죠. 학교 복사기 업자가 모든 과목 다 복사해놓고 학생들 팔 수도 있잖아요. 풀려주기 강의가 종말고 한 건 복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사의 만능 시대가 생겨서 미국 책 복사가 전부 대학에 여기에서 미국 책 복사하는 거 그냥 읽는 게 강의로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복사가 크게 기여하는 것은 우리 고전을 복사해서 읽게 된 것이 복사기의 큰 기여죠. 자, 여기에 글을 짧게 쓰고 말을 보태서 하라고 했는데 이 대목을 너무 많이 써서 내가 축약해서 하는군요. 자, 우리는 이제 유럽 대학에서 한창 시대에 하던 포레숭겐을 살려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왜? 포레숭겐은 반드시 새로 쓴 걸 이야기해야 되고 같은 강의를 2번 하면 안 됩니다. 교수들에게 반드시 새로운 강의를 해야 되고 같은 강의를 2번 할 수 없다. 우리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럽 대학에서 하는 방식을 이야기해요. 교과 과정에 대해서 있어요. 가령 불문과 교과 과정에는 중세 문학, 17세기 문학, 18세기 문학, 19세기 문학, 20세기 문학 이렇게 과목이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19세기 문학을 맡아요. 학기마다 부제가 달라요. 학기마다 부제가 달라. 19세기 문학에 관해서 무엇을 이번 학기에는 강의하고 다음에는 무엇을 강의하고 분류해요. 지금은 같은 걸 2번 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같은 걸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도 가령 국문과도 강의 과목을 컴직컴직해 고전 시가론 이러면 고전 시가론에 같은 거 2번 하는 게 아니라 매 학기 다른 내용으로 매 학기 다른 새로 했는 걸 포레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그 시대는 교수가 아주 권위를 자랑한 시대가 돼서 내 강의에 누가 감히 질문하느냐 이런 때입니다. 잠자코 듣고 있어. 우리나라 교수 중에 누가 내 강의는 진리니까 절대로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있다 그래요. 아니죠. 교수가 강의를 듣는 사람과 토론을 해서 공조 형태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강의를 듣는 학생은 학생으로 쓸만해서 공동연구가자가 됐다가 그 강의를 통해 스승으로 되는 게 제일 맞고 바둑 두는 사람이 제자를 기를 때 제자가 선생한테 읽어준 것이 가장 큰 보답이라고 그랬죠. 학문도 마찬가지죠.
제자가 선생한테 이기는 게 제일 큰 보답. 제자가 선생한테 이기는 연습을 강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제일 끝에 한 단락 읽어봅시다. 새로운 강의는 구닥다리 방식으로 기술 혁신을 활용해 참신하게 해야 됩니다. 이제 비대면 강의를 만연을 위해서 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대학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직책을 얻지 못하도 누구나 강의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잘못된 강의의 폐해를 모두 시정하는 새 시대를 들어섭니다. 대등 강의를 내용과 방법을 크게 혁신해 하는 데 앞장서야 된다. 지금 그런 강의를 대등 강의라고 불렀어요.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대등하게 토론해서 공동 연구자가 되었다가 제자가 선생을 이기는 그런 형태가 대등 강의라 그랬어요. 이제는 대등 강의가 한 학교 내에서 교실 내에서 이런 게 아니라 이 비대면의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강의를 똑같은 거를 자기가 했는 것도 아니면서 매년 되풀이해서 강의한다는 건 매우 우스워요. 되풀이 강의할 필요 없어요. 되풀이 들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완전히 변화가 오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같은 것을 유튜브에 강의를 했어요. 1년 후에 또 강의를 해야 말도 안 돼요. 그거 들으면 됐다네. 뭐가 달라진 것만 강의하거나 새 거를 이야기해야 되죠. 그리고 그거를 들으면서 내가 강의를 한 사람도 내가 강의한 걸 틀어놓고 학생들하고 같이 듣고 더 좋게 할 수 있고 남의 강의 들으면서 학생과 교수가 한꺼번에 씹고 한꺼번에 비판해서 그냥 작사를 내고 새거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이제부터 강의는 두 가지. 새로운 걸 지어낸 사람은 유튜브에 강의를 해야 돼요. 새로운 걸 지어낸 사람은. 가끔 새로운 것을 강의하고 통상적으로 학생들하고 이렇게 토론해야 돼. 전부 비대면 강의를 하면 이 교수가 필요 없고 교실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지만은 교실에서 만나서 토론할 때 학생이 많으면 안 돼. 이 정도면 최상의 인원이야.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강의 내에서 작살이 내도록 토론하는 거. 그게 교수가 아니죠. 교수는 새로운 걸 지어내서 강의도 못하고 토론도 이끌어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그만둬야 되죠. 앞으로 여러분이 교수가 되고자 하면 두 가지 능력. 가끔 가서 새로운 걸 지어내서 강의하는 능력하고 일상적으로 토론하는 능력. 일상적으로 토론하는 능력을 기르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설 자리가 없어요. 유럽 대학의 두 가지 제도가 독일에서 발달한 세미나라는 거, 발표와 토론하는 거. 그리고 발표와 토론할 때의 관습은 교수가 맨 처음에 시범적으로 발표를 하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영국 대학에서 했는 튜터라는 제도가 있어요. 튜터는 선생과 학생이 1대1로 개인 지도하는, 일주일에 1시간씩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과제를 주고 공부한 것 점검하고 이야기하고 상담하고. 튜터와 세미나거든. 영국에서 발달한 튜터와 독일에서 발달한 세미나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 강의도 튜터와 세미나가 교수의 본분이에요. 뭐 새로 공부한 것도 없으면서 지가 아는 체하고 앉아 교단에 서서 나무 이야기 강의하는 시대는 이제 간 것 같아요. 유튜브 강의라고 올라 있는 게 대학 강의가 가끔 올라 있어요. 아무런 새로운 내용도 없고 신기하지도 않은 거. 자기가 교수라는 이유에서 강의하는 걸 유튜브 강의를 올려놓은 것들이 있는데 정말 요새 말로 쪽팔리는 일이죠. 그런 미천이 없다는 것이 마각이 이제 다 드러났어요. 예, 새로운 걸 통해서 가끔 하거나 뭐 서너 과목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즉 한 과목에 관해서는 매번 새로운 강의를 하거나 몇 과목에 걸쳐서 튜터 세미나를 지도하는 거. 그렇게 하면 강의와 연구가
교수와 학자가 굉장히 다시 근접되게 돼요. 시간이 조금 지났어도 토론을 하고 휴식으로 들어갑시다. 좀 엉뚱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 활발한 토론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아직까지 학생의 입장으로 활발한 토론을 위해서는 좋은 질문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질문을 많이 받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혹시 학문을 하기 전에 좋은 질문은 어떻게? 라는 것에도 좀 답을 좋은 질문은 질문자가 자기들의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고 문제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냥 문제의식이 있어야 질문이 나와요.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강의한 사람, 발표한 사람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견해가 다르면 좋은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질문이 아니라 토론이고 반론이죠. 질문, 토론, 반론이 다 달라요. 최상의 질문은 반론입니다. 문제의식이 공유하지 않으면 반론이 겉돌아요. 네,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반론을 제기하고 또다시 문제를 확대하거나 문제를 다시 제기해야 되죠. 학생이다. 예, 학생은 왜 돈 내고 배우느냐? 예, 토론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토론 배우려고 학교 다니는데 비싼 등록금만 내고 토론 배우지 못하면 등록은 너무 아깝잖아요. 예, 뭘 배우느냐? 토론 배우는 거예요. 토론을 배우느냐? 토론을 해야 자기 연구하는 거죠. 연구를 배우려면 토론부터 배워야 돼요. 아직 학생이니까 토론 못한다. 예, 입학 자격이 없는 학생이 입학한 거예요. 그 인도의 나란다 대학, 나란다 대학 있죠. 나란다라는 불교 대학입니다. 뭐 설명 길이 안 하지만은 거기는 입학 시험 할 때 토론해서 입학하고 토론을 해보고 아 너는 입학해라. 졸업하려면 반드시 선생한테 토론해서 이겨야 된다. 불교 교리 그냥 믿으면 되지 뭐 그래 토론이냐. 예, 불교는 철학입니다. 중국에서 간 승려 중에 누가 나란다에 대해서 뭐 하는 거 보여 이 사람은 아마 입학시험에 떨어졌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토론을 해보고 야 너는 토론을 할 만한 자질이 있다 하면 입학을 시켜주고 토론을 해보고 선생한테 이기면 너는 졸업해도 된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득한 옛날에 인도의 나란다 불교대학에서 그렇게 했다 그래요. 나란다 불교대학은 참으로 경이로운 것이 학생 10,000명에게 숙식을 다 제공하고 등록금 하나도 안 받았어요. 전면 장학생. 독방을 다 줬어요. 그 발굴했는가 봐요. 그리고 수업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대학을 개혁하고 전부 바꾸고 선생을 바꾸고 안 돼요. 이 인터넷이란 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회 전체의 어떤 광장을 따로 만드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튜브 방송으로 터져나가면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알게 되고 대학에서도 영향을 받게 되죠. 학생들도 왜 우리한테 등록만 내고 토론 연습을 안 시켜주느냐. 예. 등록금 받고 교수 월급만 받고 토론 연습 안 시켜준 것은 그 공급 횡령이다. 그런 반응이 나오게 돼야 돼요. 토론 연습을 해야죠. 운동선수가 되려면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운동선수를 교실에 앉혀놓고 운동이란 이렇게 하는 거다. 응? 설명만 잔뜩 하고 선생님이 이제 시범만 보이고 엮기는 이렇게 드는 거다. 학생은 꼼짝없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잔소리 막 들어 하고 하면 되겠어요? 그게 선수를 훈련시키는 방법 아니잖아요. 훈련을 시켜야 되죠.
훈련을 시키고 아 그건 이런 게 아니면 좋겠다. 그럼 뭘 연습을 시키냐? 토론 연습을 시켜야 돼. 세미나하고 필터 제도는 반드시 운영해야 될 것이라서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저는 개별적인 어떤 경험을 해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 세미나도 학문적인 어떤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거나 토론 방식을 너무 현실적으로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을 주목해서 그 학생을 직접 서서히 만나서 지도를 해봐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상하게 학력이 저하되니까 요즘 도전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푸는 그런 자세가 잘 안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고민이. 자, 현실적인 제안을 해봐요. 경기대학에 실시해봐요.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자발적인 세미나를 가령 3개를 해야 졸업을 한다. 자발적인 세미나는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끼리 작당을 해야 돼요. 적장 수는 막 10명 내외. 10명 내외로 작당을 해서 학과를 떠나서도 작당을 해서 공통된 문제를 가지고 세미나 계획을 만들어서 지도교수를 찾아내게 선생님 지도해 주시겠습니까? 선생님 보고 야 그거 안 돼. 지도교수를 구해서 자발적으로 토론을 진행하고 지도교수는 학생과 똑같은 자격으로 자기도 하나 발표하고 그런 자발적인 토론을 조직해서 하는 것을 몇 개를 해야 졸업을 할 수 있다. 당장 제도가 할 수 있어요. 자발적인 토론입니다. 작당도 자발적으로 해요. 그 자발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경험이야. 그리고 아무데도 어울리지 않은 잡비증을 가지고 외톨이 있잖아요. 아무데도 못 끼어요, 그러면. 졸업을 못 하잖아요. 그럼 폐잔병길에도 모아가지고 또 작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토론 그룹을 만들어서 한 학기 전에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지도교수를 해달라고 교수 선생을 찾아다니면서 해야 돼요. 선생이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교실에서 널 발표해야 된다. 이거까지 안 돼요. 자발적으로 학생이 먼저 발동을 걸어서 지도교수를 구해야 돼요. 지도교수 못 구하면 그건 성립이 안 되게. 학생은 그런 것을 몇 개를 해야 졸업을 하고 교수는 그것을 지도를 몇 개를 해야 된다는 의무를 만들어내요. 이렇게 서로 궁합이 맞아 연결되는 건 자발적으로. 그러면 이제 아무데나 안 끼워지는 학생은 못 들어가야 졸업도 못 해요. 그럼 자기가 조직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찾아와서 지도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못 받는 교수는 쫓겨나야 돼요. 그 자발성이 얼마나 큰 발전을 가져오겠어요. 그 제도를 당장 시험해봐요. 시험적으로. 우선 학생이 1개라도 해야 된다. 또는 2개를 해야 된다. 재학 기간 동안에 적어도 1개를 해야 된다. 굉장히 좋은 경험이야. 내가 영남대학 시절에 그 구미문학 현주소 할 때 팀을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게 했어요. 시스 만들어서 한 군만 정해서 우리는 몇 명이 모아가지고 어느 마을에 갑니다. 예, 스스로 다 하게 했어요. 굉장히 좋은 경험이야. 그러면 팀을 만드는데 아주 기획력이 있고 조직력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죠. 그러나 인재를 모아야 돼요. 짐 잘 주는 학생도 빛이 나요. 밥 잘해도 돼요. 술 잘 먹어도 돼요. 그래가지고 조사 보고서를 내잖아요. 5명 한 조죠. 점수 똑같이 줘요. 시험은 각자요. 중간 시험은 그 점수를 똑같이 줬어요.
굉장한 단합과 협동이 생겨요. 레포트 나중에 그 보고서 한 사람이 쓰죠. 그러나 모든 사람 노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와 같은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세미나를 했을 때 그 세미나에 10명이 했잖아요. 10명에게 똑같은 점수. A면 다 주고 B면 다 줘요. 그 사이에 개인차는 인정하지 말아야 돼요. 굉장히 좋은 경험이고 방법이요. 당장 시험할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지금 못하지만은 과목마다 왜 학생들이 이렇게 팀 몇점 하고 뭐 조를 짜갖고서 뭐 발표도 시키고 이렇게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또 제일 큰 문제가 무임승차자 무임승차자 그 거기에 기여 안 하면서 같이 점수가 나오니까는 어떤 사람 그좀 후배나 이런 사람들한테 막 몰아놓고 이런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무임승차하는 사람도 뭔가 기여해야 돼요. 정하지 못하면 술이나 밥이라도 사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무임승차하는 사람 알려주면 돼요. 미리 보고 알려주면 되고 그 다음에 공동보고서를 만들어서 출판해서 할 필요 없어 인터넷에 올리면 돼요. 공동보고서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리면은 서로 참고를 하고 다음 할 사람들 보잖아요. 그 제도를 당장 시행해봐요. 세상에 학생들이 전혀 달라져요. 자발적인 것만이 가치가 있고 두 가지. 거기는 자발과 대등이라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자발과 대등. 그 사람들끼리 우열을 다투는 게 아니라 얼마나 토론을 잘해서 그 공동의 주제가 있었어요. 분담 발표를 했어요. 발표보다 토론을 잘해서 그걸 이끌어 나가는가. 발표도 안 하고 토론에 끼이지 못한 놈은 자발적으로 제명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돼요. 진행하다가 누구는 제명치게 축출해버리게. 뭐 3분의 2가 찬성하면 제명이 된다. 그런 조직을 경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지도 교수도 참말로 무임승차할 수 없어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그때는 지도 교수가 발표자의 한 사람으로 들어가야 돼요.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도 교수를 포함해서 보고서 전체를 다른 몇 교수가 평가하게. 다른 몇 교수가 평가해서 평점이 나오게. 세상은 확 달라져요. 거기에 못 끼면 아예 졸업 못 합니다.